안녕하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 머리 위를 빠르게 가로지르는 빛의 점들이 있습니다. 별처럼 보이지만 별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숫자는 매주 늘어나고 있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본 적이 있다면 한 번쯤 움직이는 빛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처음엔 비행기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말이죠. 그것이 비행기가 아니라는 걸 알아챈 천문학자들이 있었습니다. 2019년 5월 스페이스X가 펠컨 9로켓 하나에 60개의 위성을 실어 한꺼번에 쏘아올린 직후의 일이었습니다. 당시 전 세계 천문대에서 관측된 사진들에는 기다란 빛의 줄기가 가로질러 있었습니다. 수십 개의 위성이 줄을 지어 날아가는 모습이었죠. 그게 바로 스타링크의 시작이었습니다. 스타링크는 스페이스X가 추진하는 위성 인터넷 프로젝트입니다. 쉽게 말해 수천 개의 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띄워놓고 지상 어디서든 인터넷을 쓸 수 있게 만드는 계획입니다. 지구 저궤도라는 건 지표면에서 약 550km 높이입니다. 국제우주정거장이 도는 높이와 비슷하죠. 인공위성치고는 아주 낮은 위치입니다. 낮을수록 신호 지연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2024년 기준 스타링크 위성은 이미 6,000개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스페이스X의 최종 목표는 42,000개입니다. 지금 지구를 도는 모든 인공위성의 수를 합쳐도 1만 개가 채 안됩니다. 스타링크 하나가 그 4배를 쏘겠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이 계획은 세상에서 가장 외진 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인터넷을 연결해주겠다는 이상을 품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오지의 학교, 아마존 깊숙한 마을, 남극 과학기지에서도 영상통화가 가능해지는 세상.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인터넷이 지구 전체를 고르게 덮는 순간입니다. 실제로 2022년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에서는 전쟁 초기에 통신 인프라가 무너졌습니다. 그 순간 스타링크 단말기 수천 개가 배송됐고 군과 민간이 함께 통신망을 되살렸습니다. 전쟁의 흐름을 바꾼 위성 인터넷이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천문학자들은 박수를 치지 않았습니다. 밤하늘은 인류 공통의 자산입니다. 수천 년 동안 인간은 별을 보며 계절을 알고 방향을 찾고 우주를 상상했습니다. 그 밤하늘이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스타링크 위성들은 태양빛을 반사해 밝게 빛납니다. 특히 발사 직후에는 줄지어 움직이는 모습이 너무 선명해서 일반인의 눈으로도 쉽게 보일 정도입니다. 천문대 망원경에는 더 심각하게 찍힙니다. 수십 분에 걸쳐 촬영하는 천체 사진의 위성 궤적이 굵은 줄처럼 새겨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국제천문연맹 IAU는 공식으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칠레 아타카마 사막의 세계 최대 망원경들이 모여있는 곳에서도 같은 경고가 나왔습니다. 아타카마 사막은 지구에서 가장 건조하고 가장 어두운 하늘을 가진 곳입니다. 인류가 우주를 들여다보기 위해 선택한 최후의 관측지입니다. 그곳에서도 이미 스타링크 위성의 궤적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스페이스X도 이 문제를 모른 척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성 표면에 빛 반사를 줄이는 특수 코팅을 적용하기 시작했고 이성의 각도를 바꿔 태양빛 반사량을 낮추는 실험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천문학자들은 말합니다. 개선은 됐지만 충분하지 않다고, 위성의 숫자 자체가 너무 많다고, 그리고 스타링크 문제는 단지 별 사진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파 천문학, 즉 눈에 보이지 않는 전파를 이용해 우주를 관측하는 분야에서도 위협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성들이 주고받는 통신 신호가 전파 망원경에 잡음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마치 조용한 녹음실에서 누군가 계속 기침을 하는 것처럼 우주에서 날아오는 희미한 신호들이 묻혀버리는 상황이 생기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갈등의 핵심에는 규제의 공백이 있습니다. 지구 저궤도는 누구의 허가도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FCC가 스페이스X의 위성 운용 허가를 내줬지만 천문학적 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없었습니다. 유럽 우주국 ESA도 이 문제를 지적하며 국제적인 규칙 마련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위기가 겹칩니다. 바로 우주 쓰레기, 공식 명칭으로는 우주 파편 문제입니다. 궤도를 도는 물체가 많아질수록 충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충돌하면 파편이 생기고 그 파편이 다른 위성에 부딪혀 또 파편을 만들고 결국 지구 저궤도 전체가 사용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캐슬러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도미노처럼 연쇄 충돌이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스페이스X는 임무가 끝난 위성을 자동으로 궤도에서 이탈시켜 대기권에서 타없애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6,000개가 넘는 위성 모두가 계획대로 작동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수십 개의 스타링크 위성이 통제 불능 상태로 궤도를 돌고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한편 스타링크가 열어놓은 가능성은 여전히 강력합니다. 2023년 기준 스타링크 구독자 수는 전 세계 60개국 이상에서 2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케냐의 농부가, 몽골의 유목민이, 알래스카 외딴 마을의 아이들이 처음으로 인터넷에 연결됐습니다. 디지털 격차를 줄이겠다는 약속이 단순한 구호가 아니었음을 숫자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숫자 뒤에는 질문이 남습니다. 우리는 지구의 하늘을 얼마나 채울 수 있을까요? 누군가의 접속을 위해 누군가의 하늘을 포기해도 될까요? 42,000개의 위성이 모두 올라간 밤
그 하늘을 올려다보는 사람은 별을 볼 수 있을까요? 수천 년 동안 인간은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무언가를 꿈꿔왔습니다. 신을 상상했고 항로를 그렸고 우주를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 하늘이 지금 인류 스스로가 쏘아올린 빛의 점들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편리함과 경이로움 사이에서 우리는 아직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위성은 오늘 밤도 조용히 당신 머리 위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다음 편에서 더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